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UEFA 슈퍼컵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고, 놀랍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파리 생제르맹을 완벽하게 봉쇄하는 미친 경기력으로 2대0의 리드를 잡는 정말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다잡았던 승리를 경기 종료 1분을 남긴 상황에서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말았고,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부진을 보여준 마티셀 선수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 2025-26 시즌 UEFA 슈퍼컵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파리 생제르맹과 UEFA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토트넘 하스퍼가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역시나 워낙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구성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주도권에 있어서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상당히 내주는 경기를 했고, 전반전 볼 점유율이 30%도 안 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게 볼 소유권을 거의 내주는 굉장히 불리한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정말 너무나도 빡빡한 3센터백과 3미드필더를 구성을 해서 중원을 두텁게 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토트넘의 진영에서 볼 소유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중앙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아예 없었고,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의 팀 스타일 자체가 다이렉트한 스타일이 아닌 짧은 패스워크로 만들어가는 공격을 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화 상태나 다름없는 토트넘 하스퍼의 중원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계속해서 공격에서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고 내려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볼을 빼앗겨서 턴오버를 당한 뒤 역습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전 경기 내용은 토트넘 하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의도한 대로 완전히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토트넘 하스퍼는 기본적으로는 수비 베이스이긴 하지만 공격 전환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득점을 노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결국 전반전 39분 주앙팔리아 선수가 시도한 슈팅의 세컨볼을 미키 반더벤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세계 최강의 팀을 상대로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인 끝에 리드를 잡아내는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기존의 전술을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보여줬는데, 놀랍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2분 팀의 캡틴으로 임명된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강력한 헤더로 추가골을 터뜨렸고,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파리 생제르맹은 68분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킨 뒤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 흐름을 살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막판 교체에 투입된 이강인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라버리면서 일단 1대2까지는 스코어를 만들어냈는데, 정말 이강인 선수의 이번 득점 장면은 이강인 선수의 살벌한 왼발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미친 골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추격골과 함께 희망을 살려낸 파리 생제르맹은 놀랍게도 90+4분 경기 종료 직전 곤살로 하무스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고, 90분 풀타임 스코어를 2대2로 마치게 되면서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토트넘은 미키 반더벤, 마티셀 선수가 연속으로 실축을 해버리면서 이번 UEFA 슈퍼컵 우승은 결국 파리 생제르맹에게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번 경기는 정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전술적으로는 너무나도 준비를 잘 해왔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을 거의 묶어버리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두고 승리를 놓쳐버린 결과는 정말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 특히 이번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마티셀 선수는 교체 투입 후 위험 지역에서 쓸데없는 파울을 범하면서 토트넘에게 위기 상황을 만드는 등 너무나도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후반 막판 2실점에 크게 관여를 했고, 승부차기에서는 페널티킥을 아예 유효 슈팅조차 하지 못하는 바깥쪽으로 슈팅을 날려버리면서 마티셀 선수는 경기력적으로도 최악, 승부차기도 최악으로 처리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마티스텔 선수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교체 출전이었다. 자기 박스 근처에서 반칙을 범했고 공을 여러 번 잃었으며 승부차기에서는 골대를 벗어났다 라면서 평점 4점을 마티스텔 선수에게 부여했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도 자신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위험한 프리킥을 내줬지만 운 좋게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승부차기에서는 골문조차 제대로 향하지 못했다 라면서 평점 4점을 부여하는 등 현지 매체들 역시 마티스텔 선수에게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부진을 보여준 마티스텔 선수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티스텔에게 페널티킥을 맡기자고 한 사람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교체될 때부터 이미 경기 리듬을 잃은 것이 분명했잖아. 정말 페널티킥 역사상 가장 예측 가능한 실축이었어. 마티스텔은 5,500만 파운드를 완전히 낭비한 셈이다. 미키 반더벤은 정말 좋아하지만 솔직히 내가 찼어도 저 페널티킥보다는 나았을 것 같고, 비카리오 골키퍼는 상대 페널티킥 하나쯤은 손끝이라도 됐어야 됐어.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클래스가 빛났고, 우리가 뭔가를 진짜로 우승하고 싶다면 다니엘 레비 회장이 투자를 해야 돼. 그게 답이야.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마티스텔을 투입하다니. 공은 계속 뺏기고 박스 근처에서
불필요한 파울을 범했고 두 실점 다 마티스텔 쪽에서 시작됐고 결국에는 페널티킥까지 완전히 놓쳐버렸어. 솔직히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스퍼스가 아니라 잉글랜드 리그1 즉 3부 리그에서 뛰어야 할 수준이야. 나는 아예 마티스텔의 페널티킥조차 볼 생각도 안 했어. 딱 실축할 것 같은 선수잖아. 정말 형편없어. 마티스텔은 교체로 들어온 순간부터 그냥 엉망이었어. 공 뺏기고 파울 2번 하고 결국에는 페널티킥까지 실축했지. 이번 경기에서 마티스텔의 퍼포먼스는 정말 최악이었어. 반면 모하메드 쿠두스는 환상적이었지. 쿠두스가 교체되고 나서 우리 팀은 완전히 무기력해졌어. 마티스텔은 그냥 팔아야 돼. 토트넘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야. 이 페널티킥이 차라리 오늘 밤 마티스텔이 한 일 중 제일 나았어. 마티스텔의 경기력은 형편없었고 에너지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긍정적으로 보자면 만약 우리가 이겼다면 다니엘 레비 회장은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더 투자할 이유가 없어라고 했을 거야. 이번 패배가 오히려 팀 보강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도 볼 수 있지. 세계 축구에서 단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마티스텔은 빈 골대 앞에서도 놓칠 거라는 거야. 다니엘 레비 회장이 영입했으니까. 골문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실수야. 그건 거의 동네 조기 축구 수준이잖아. 도대체 왜 우리 팀이 마티스텔을 영입했는지 이해가 안 돼. 플레이가 진짜 형편없어. 마티스텔은 물론이고 그렇게 부진한 선수를 왜 경기장에 계속 두는지 모르겠어. 파페 마타르사르는 왜 빼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마티스텔은 당장 팔아야 돼. 경기 중에도 실수로 흐름을 망치고 승부차기에서도 결국 결정적인 실축을 했어. 너희 진짜 존재 의미조차 없을 정도로 답답하다. 앞서가 놓고 경기에서도 그렇고 승부차기에서도 리드를 날려버리다니 도대체 왜 이기는 척을 한 거야? 마티스텔 도대체 저게 뭐야? 그냥 바이에른 뮌헨으로 다시 보내버려. 마티스텔은 애초에 영입하지를 말았어야 됐어. 게으르고 과대평가된 선수일 뿐이야. 난 진짜 이 팀이 싫어. 보면 볼수록 더 미워져.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완전히 날려버렸잖아. 솔직히 마티스텔은 전혀 기대가 안 돼. 교체로 들어와서 실수만 연발했고 페널티킥도 엉망이었어. 내 생각에는 브레논 존슨을 훨씬 더 많이 기용해야 돼. 마티스텔은 당분간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어린 선수에게 3천만, 도밍 솔랑키에게는 6,500만 유로를 썼다니. 요한 랑게는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돼. 실패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네. 똑같은 실수의 반복이야. 다니엘 레비 회장과 그 일당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화나고 부끄럽다. 고마워 스퍼스. 마티스텔은 교체 투입된 이후 내내 정말 형편없었어. 왜 장기 계약까지 하면서 영입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팀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고 있어. 마티스텔은 정말 최악의 영입 중 하나야. 다니엘 레비 회장한테 꼭 좀 전해줘. 가격이 비교적 저렴했다고 해서 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정당화되진 않아.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이번 경기를 사실상 말아먹은 마티스텔 선수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마티스텔 선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직 어린 유망주인 마티스텔 선수에게는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기는 사실 누가 봐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전술을 잘 준비해왔고 마티스텔 선수가 교체 투입 후 거의 경기를 망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PK 실축뿐만 아니라 경기 내 악영향이 정말 컸던 경기였는데요. 마티스텔 선수는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무려 800억 원을 투자해서 데려온 잠재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선수로 꼽히는 선수인데 마티스텔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그러한 기대치를 실망시키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